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6년도 화성특례시 지적재조사 사업 온라인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마을회관 등에서 진행하는 주민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화성특례시 공식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온라인 주민 설명회입니다. 본 온라인 주민 설명회는 첫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 영상 시청. 두 번째, 사업지 구현항 및 추진계획. 세 번째, 토지 소유자 협조사항 안내. 네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홍보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땅은 경계가 맞질 않아서 농사 짓는데 아주 불편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재조사를 통하여 옆에 땅 주인과 조정하면서 반드시 땅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물려주신 저희 땅인데 도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이 근처의 땅 주인들과 합의해가지고 모두가 도로와 접한 땅이 되어서 집을 짓게 되었어요. 다시 측량을 해보니 우리 집이 남의 땅 위에 지어졌던 거예요. 근데 우리 땅을 떼어주기로 하면서 그 땅도 더 쓸모가 있어지고 나도 내 땅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왜 필요한 걸까요? 왜 땅의 주민등록증이라 할 수 있는 지적을 다시 조사해야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전 국토의 디지털화, 그를 통한 관리와 운용의 첨단화, 효율화, 그리고 정확한 경계선 긋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공위성으로 골목골목까지도 길을 찾아주는 이 시대. 우리가 사용하는 지적도는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해 작성한 종이 지적도라는 사실 믿기십니까? 게다가 그나마 있던 지적도마저 100년간 활용해 오면서 전쟁을 거치고 종이의 마모 등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현실 경계와 도면상 경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 이웃 간의 경계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대한민국 곳곳엔 활용할 수 없는 문제의 땅이 많습니다. 또한 명실상부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지적도가 100년 전의 종이 지적도라는 건 국가의 위상과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첨단 인공위성에 의한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오차없는 정밀 디지털 지적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우리는 과연 어떤 혜택을 얻게 되는 걸까요? 경계가 분명해져서 분쟁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땅이 쓸모 있어집니다. 도로가 없던 땅이 도로를 접한 유용한 땅으로, 들쑥날쑥하던 경계가 반듯해지면서 토지의 이용 가치는 높아져 지역 경제는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적재조사 사업은 측량 비용 등 주민의 부담 없이 국가 예산으로 추진되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와 합의로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주민들 간에 토지 분쟁이 있었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정리가 잘 돼서 좋고요. 또 한 가지는 매매를 하려고 해도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경계가 확정되어서 아주 좋습니다. 이전에는 토지 경계가 들쑥날쑥해서 농사 짓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이후 토지 경계가 명확해짐에 따라서 농사 짓는 데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위성 항법 장치인 GPS로 길을 찾아주는 내비게이션. 지적재조사 사업은 내비게이션 오류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공간 정보까지 제공해줌으로써 진정한 스마트 국토 시대를 열어줍니다. 이는 편리함과 함께 각종 재해나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또한 지적정보의 디지털화로 전 국토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신뢰성 있는 공간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선진 지적 시스템은 토지 등록 컨설팅, 3D 측량 산업 등 다양한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면서 일자리 창출, 측량 산업의 해외 진출과 함께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땅이 반듯해지고 쓸모 있어집니다. 합리적 조정을 통해 내 땅의 이용 가치가 높아집니다. 정밀 디지털 지적으로 국토가 스마트해집니다. 이렇게 지적 재조사 사업은 행복을 나누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 나누기는 여러분의 무관심 빼기와 응원 더하기로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100년 만에 우리의 땅의 역사를 새롭게 다시 쓰는 지적 재조사 사업. 여러분의 참여와 응원을 더해주세요. 다음으로 화성특례시의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성특례시는 벌말 지구를 시작으로 현재 46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도에는 갈천일 지구 등 10개 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갈천일 지구입니다. 위치는 향남읍 갈천리 30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0만 9제곱미터입니다. 두 번째로 안석이 지구입니다. 위치는 남양읍 안성리 96-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6만 3,721제곱미터입니다. 세 번째로 한각일 지구입니다. 위치는 우정읍 한강리 26-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1만 6,849제곱미터입니다. 네 번째로 하저일 지구입니다. 위치는 팔탄면 하저리 328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7만 2,025제곱미터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산일 지구입니다. 위치는 송산면 마산리 582-4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6만 3,736제곱미터입니다. 여섯 번째로 당하일 지구입니다. 위치는 봉담읍 당하리 156-6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7만 3,120제곱미터입니다. 일곱 번째로 분천이 지구입니다. 위치는 봉담읍 분천리 316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4만 8,149제곱미터입니다. 여덟 번째로 유포일 지구입니다. 위치는 비봉면 유포리 267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3만 8,720제곱미터입니다. 아홉 번째로 자한일 지구입니다. 위치는 비봉면 자한리 505-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1만 5,810제곱미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왕이 지구입니다. 위치는 양감면 신왕리 399-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0만 6,466제곱미터입니다. 다음은 사업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시 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진구 및 주민설명을 개최 후 지적 재조사 측량을 실시합니다. 경계조사 및 토지 소유자 간의 경계협의를 통해 임시경계점 표지가 설치되며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경계가 결정됩니다. 이때 면적 변동이 발생할 경우 토지 소유자는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납부 또는 수령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디지털 지적 공부 작성 및 등기 정리를 끝으로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2026년 화성특례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세부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로 추진되는 갈천 1지구를 포함한 8개 지구입니다. 25년 11월 실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월까지 사업지구 지정 신청 동의서를 받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됩니다. 경계협의 및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27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조정금 지급 및 징수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11호 추진되는 자한일 신왕이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세부 일정입니다. 26년 1월 실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월까지 사업지구 지정 신청 동의서를 받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됩니다. 경계협의 및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27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조정금 지급 및 징수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계 설정 기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 설정 기준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경계 설정의 기준에서 규정한 순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최우선 순위로는 지상 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 경계로 설정하게 되며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등록할 때의 측량 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설정합니다.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설정 기준도 있습니다. 기본 원칙에 따라 경계 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간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진행 사례에 관한 설명입니다. 먼저 토지 소유자 간 합의에 의한 토지 경계를 정형화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로 건물에 걸리는 경계 저촉 사항을 해소하고자 현실 경계로 조정된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조정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면적의 변동이 생기면 조정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조정금은 경계 확정 시점 기준으로 감정평가사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증감 면적에 대한 조정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 및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 협의회에서 조정금 산정 기준을 개별 공시지가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한 후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 및 지급하게 됩니다. 토지 소유자분들의 협조 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분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지구의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또한 토지 현황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시 토지 출입이 필요하여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지 소유자 협의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지구의 토지 소유자는 소유자 총수의 2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 소유자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협의회는 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됩니다. 토지 소유자 협의회의 역할로는 토지 현황 조사 시 입회, 경계점 표지의 설치에 대한 입회, 그리고 조정금 산정 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과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 산정 시 감정평가법인 등 1인 추천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사업지구 지정 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사업지구 지정은 지적 불부합지 지역이며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 화성특례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개발 사업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도로 확충과 관련된 문의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을 새로이 측량하여 등록하는 사업으로 도로를 새로 만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토지경계의 결정 주체에 관한 문의입니다. 토지경계는 현실 경계대로 우선적으로 설정하지만 토지 소유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여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결정되기도 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내 땅의 면적이 달라질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입니다.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때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든 종이 지적을 과거보다 발달된 측량 방법을 통해 디지털 지적, 즉 경계를 좌표값이 있는 수치로 정확하게 등록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면적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조정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정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은 일반적으로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나 토지 소유자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공시지가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비용에 관한 문의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측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무료로 토지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기간 동안에는 합병 및 지목 변경의 경우는 가능하나 경계 복원 측량, 분할 등은 사업 완료 전까지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나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화성특례시 지적재조사 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